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작년 대선이 끝나고 제가 우리나라 주요 정당인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에 각각 충고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들 진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영상이었는데, 글쎄 정의당은 그 후에 좀 변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 대표가 뽑혔으니까 어떤 모습을 보일런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뭐 거의 변한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대한언론이라는 신문에 쓴 컬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실린 정치 칼럼입니다. 그쪽에서 민주당을 분석하고 진단해 달라는 원고 청탁이 와서 제가 고민 끝에 그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여당은 대통령 국정 운영의 성과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반면 야당은 책임질 일이 없다. 그저 집권 세력이 실책을 반복하면 그 반사이익을 누리며 다음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지난 정권 5년 동안 지지자들마저 실망시키며 내내 무기력하기만 했던 야당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와 곧 이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사실을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4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이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필자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 후 지난해 6월 말 충남 예선에서 소속 의원 1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선거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모임을 가졌다. 의원들끼리의 토론 결과를 요약해보면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 팬덤 의전, 연고주의에 근거한 계파 갈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 대부분도 공감할 민주당의 문제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후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을 주도할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당력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격에 집중함으로써 효과도 못 거둔 채 당을 수습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세력이 10년씩 교차 집권해왔다. 이 추세가 이어졌다면 민주당은 작년 대선에서 승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한없이 무기력했던 야당이 긴급 수혈한 대선 후보 윤석열이라는 정치 신인에게 패배하였다. 민주당은 30년 넘게 이어진 정권 교체 10주년 주기가 5년으로 종식된 의미와 배경을 철저히 분석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광풍에 힘입어 집권했던 지난 5년 집권 기간 동안 내재화된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오만의 바탕에는 국회에서 아직 169석을 장악하고 있다는 시대착오적 자신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미 대선 전부터 민주당으로부터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는 위기의 조짐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4월에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큰 표 차이로 패배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강세 지역이었던 서울의 유권자들이 왜 지지를 철회하였는지를 면밀히 분석했어야 했다. 서울 지역의 민심 이반은 1년 후인 대선에서도 이어져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승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 몇 달 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압승을 하였다. 지금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의 대다수는 떨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들 중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이라는 줄기찬 주장이 민심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민주당의 위기와 향후 활로에 대해 당 내외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크게 두 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당내 리더십의 부재이다. 정권 교체가 되면 구여당은 한동안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선거 패배 책임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당력을 약화시킨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리더십이란 확실한 차기 대권 주자로 인식될 때 발휘될 수 있다. 야당의 차기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인사가 지난 대선에서 득표력을 보여준 이재명 대표인데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 장악력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차기 대권 주자의 육성은 야당보다는 여권이 훨씬 유리한데 전임 정권은 대권 주자의 육성과 관리에서 실패했다. 조국 사태의 치명적 결과라고 하겠다. 두 번째 문제는 지역 지지 기반의 약화이다. 민주당은 지역 지지 기반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지난 20년 넘게 동진 정책을 펼쳐 PK 혼합 연합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여 집권할 수 있었다. 2007년 대선에서 호남 출신인 정동영 후보를 내세웠다가 참패한 이후 이는 민주당의 공식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PK 혼합연합이 지난 대선에서는 작동되지 않았고 PK에서 패배라는 지방선거 결과를 맛봤다. 서울과 PK에서의 우세를 상실했고 뚜렷한 차기 대권 주자도 없다면 과연 민주당은 어디서 표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997년 대선에서의 DJP 연대와 같이 최소한 호남 충청 연대를 구상해 볼 수 있으나 행정 수도 이전과 같은 묘수를 다시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 이후 자신들이 내세우는 진보를 넘어서 급진화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양상과 정도가 심각성을 넘어서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팬덤 정치의 과격화이다. 팬덤을 강력한 지지자들의 조직화라고 이해할 때 팬덤의 초창기 모습은 2002년 대선을 앞둔 노사모라고 하겠다.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였지만 국내 정치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 후 나타난 팬덤은 문바이다.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은 처음 달빛 기사단이라는 낭만적인 호칭으로 불려지다가 어느 시점부터 어감이 다운그레이드된 문바라고 굳어져 버렸다. 이제 민주당 팬덤으로 개딸이 등장하였다. 팬덤이 노사모, 문바, 개딸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일반인의 정서와는 멀어지고 있다. 이는 열성적 지지자를 넘어 극단적인 지지자에 의해 당이 좌우되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개딸까지 등장했으니 다음에는 무슨 명칭이 등장할지 궁금증을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개딸에 휘달리는 한 민주당은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할 수 없을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초 새 대표를 선출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진영을 신속히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 계속 매몰되어 있다면 과연 내년 총선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